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정대리, 권사원 편 마이너스 행복을 구걸하는 사람들 엔드어사. 가볍게 만화책 읽듯이 보는 소설 김 부장 이야기 그 2편입니다. 한 권 읽을 때 그럴 거라 예상을 하긴 했는데 대기업의 한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권이 김 부장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두 권은 부하 직원인 정대리와 권사원 입장에서 본 세상입니다. 김 부장은 이 시대 꼰대의 상징이었다면 정대리는 허세의 상징, 권사원의 남친은 현실 도피를 원하는 게임 중독자입니다. 이 책을 저보다 집사람이 먼저 읽었는데 제가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뭐 그냥 한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읽어보니 딱 적절한 코멘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설이라 좀 과한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남들과 비교당하는 거 싫어했으면서 왜 지금은 본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우리는 스스로의 행복을 왜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곰씹어볼 대목입니다. 연애를 할 때는 사랑의 결실이 곧 결혼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결혼은 사랑의 현실이 더해진 시작점이다. 결혼은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권사원은 결혼 상대의 실망스러운 현실 인식에 고민합니다. 권사원의 고민이 묻어나는 글입니다. 결국 그들은 동해안으로 떠난 여행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 있다. 사랑, 결혼, 그리고 USB 한 번에 꼽기. USB 한 번에 꼽는 거 나만 잘 못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돼지코에 전자기기 연결할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남들과 비교당하는 거 싫어했으면서 왜 지금은 본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저는 블로그는 하지만 페북이나 인스타는 하지 않습니다. 남들 자기 자랑하는 거 찾아다니며 보는 스스로가 한심해서요. 그래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화끈하게 살아야죠.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잘 들어. 정대리. 죽는 순간이 단 한 번뿐이지.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YOLO는 인생 한 번뿐이니 잘 즐기자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허투루 살지 말자라는 것이 원래 뜻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행복하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 나의 행복을 보여주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 나의 행복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 행복의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데 우리는 의미 없이 객관화하고 서열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두 권 정대리 권사원 앤드 눈마음. 대한민국 최고의 꼰대 이야기로 읽는 내내 감탄하고 공감했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꼰대 이야기가 뭐가 그리 재미났냐고요? 읽어본 분들이 모두 엄지척을 외치고 있으니 한번 믿어보셔도 될 듯한 책이랍니다. 바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라는 정말 길고 긴 제목의 책인데요. 서울에 집이 있고 대기업을 다니는 부장 직책의 남자라면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김 부장은 꼰대 중에 꼰대로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시원하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갱생해버린 한 권에 이어서 김 부장과 함께 일하던 정대리와 권사원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바로 두 권에서 말이죠. 중년의 대한민국 남자 꼰대의 이야기에서 공감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젊은 청춘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듯한데요. 과연 이 두 명은 어떤 생각으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날 청춘들의 양면을 그대로 보여줄 정대리와 권사원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암울하다.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니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점이 보인다. 상대방의 새로운 점을 알게 되니 혼란스럽다. 그 새로운 점이 좋은 점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권사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권사원. 사원이라는 직책에 맞게 열정을 다해 회사를 위해 일에 매진하는데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불안한 미래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모습을 보면서 그 시절 제 모습이 보이는 듯하네요. 자신이 리딩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했지만 꼰대 김 부장의 방해로 좌절해버린 그녀는 회사가 정말 정답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춘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하는 연애와 결혼 역시나. 연애를 할 때는 사랑의 결실이 결혼인 것 같지만 사실 결혼은 사랑의 현실이 더해진 시작점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치 취업준비생들한테는 취업이 모든 게 끝인 것 같지만 혹독하면서 허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혼을 약속한 그녀의 남자친구는 알면 알수록 문제점투성이이네요.
경제관념도 그렇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참고 참았고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거겠죠?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 친구들도 다 이 정도 쓰는데 저만 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욜로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남들한테 꿀리기 싫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싫었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것도 싫고. 정대리, 또 한 명의 청춘이 있는데요. 권사원보다 조금 선배인 정대리가 바로 또 다른 청춘입니다. 그런데 정대리는 권사원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네요. 조금 다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을 즐기라는 모토를 몸소, 아니 돈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부잣집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게다가 정대리의 여자친구 역시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기 좋아하고 경제관념은 없으면서 뭐든지 좋은 것만 원하는 철부지인 듯 싶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던 그들도 결혼을 하네요. 아무 생각도 없던 그들은 크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네요. 아무 생각도 없던 그들은 서로에게 실망하며 멀어지네요. 과연 정대리는 행복한 걸까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잘 들어, 정대리. 죽는 순간이 단 한 번뿐이지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송 과장. 요즘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계실까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송 과장님의 이 한마디가 정답이네요.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네요. 그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각자 결정할 일일 듯합니다. 그 누가 대신 살아줄 인생도 아니니까요. 정대리가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욜로라는 허울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권사원이 누구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도 공감받지도 못하는 상황 역시나. 과연 정대리, 권사원, 이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조언을 해주는 송 과장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음 김 부장 시리즈는 송 과장 이야기이라고 하네요. 궁금해서 읽어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지. 김 부장 이야기 2권 앤드 몽글몽글. 안녕하세요. 몽글몽글입니다. 지난번 김 부장 이야기 1편을 재밌게 읽고 바로 2권, 3권을 아파트 도서관에서 대여해왔어요. 이 책들도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2편 정대리와 권사원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볼게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정대리. 권사원 편. 도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책을 읽고 난 후 검색해보니 마이너스 작가이자 유튜버 부동산 투자자이고 14년간 직장 생활을 했다 출처 네이버. 네이버 웹툰 연재 중이며 25년 하반기에 류승룡 배우님 주연으로 드라마로 방영될 예정. 소설 김 부장 이야기는 누적 30만 부 판매되어 기념 한정판도 출시됨. 책 내용을 요약해보면 2편은 김 부장과 함께 근무하는 정대리와 권사원 이야기로 현재를 살아가는 각기 다른 20대, 30대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대리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과 보여지는 화려함을 좋아한다. 명품을 좋아하고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며 본인의 능력보다 과한 삶을 살아간다. SNS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삶의 모습을 업로드하며 만족감을 얻고 살아간다. 정대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나 두려움 따윈 없다. 번듯한 직장이 있기 때문이고 투자한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정대리와 그의 예비 아내는 능력보다 과한 결혼식과 신혼집을 준비하며 결혼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 앞에서 가정은 파괴되고 카드빚에 허덕이게 된다. 선배 송 과장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려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학창시절 동경하던 부잣집 친구의 자살 소식과 무너진 가정 앞에서 정대리는 혼란을 겪게 된다. 소제목으로 보는 정대리 권사원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의구심 든다. 술, 담배를 하지 않지만 게임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권사원과 함께하는 데이트는 언제나 저렴한 분식이며 함께하는 동안에도 핸드폰 게임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너무 다른 경제관념을 가진 이 남자와 과연 결혼이 맞는 걸까? 회사 일에 누구보다 노력한다. 주어진 업무 보고자료를 최선을 다해 만들었으나 팀장인 김 부장이 내용도 바꾸어 버리고 심지어 본인이 한 거 마냥 발표해버린다. 허무하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남자와 과감히 결혼을 취소한다. 재테크에 능한 송 과장의 조언을 고마워하며 직접 공부하고 아파트 매매를 진행한다.
새로운 최 팀장은 권사원을 믿고 프로젝트를 맡기고 직접 발표할 자리까지 마련해준다.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고 누군가로 인해 양보했던 고과도 받게 되지만 승진해서 누락 후 직장 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권사원 이야기. 이 책을 읽은 제 느낌은 요 2편은 정대리와 권사원을 통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20대, 30대 모습들을 두 사람을 통해 볼 수 있었고 각자 다른 경제관념과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에서 지나간 내 젊은 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어요. 난 정대리도 권대리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20대와 3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것에 투자했던 것도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공존했던 시절이었어요. 누군가의 조언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과연 그때 나에게 누군가 조언을 해준다면 나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현재에서도 송 과장 같은 지인이 있다면 그것을 과연 두 주인공 중 누구의 모습으로 받아들일까? 누군가는 정대리를 통해 나를 발견하는 이도 권사원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이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삶이 잘못되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겠지요? 각자 본인만의 방식으로 현재를, 미래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투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오로지 남편에게 경제적인 면을 맡겼던 것 같아요. 멀리했던 경제, 미래 관련 책을 접하다 보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좀 더 책을 보고 공부하며 변화를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만으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겠지요? 한 권만큼 재밌게 읽으면서도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두 권이었어요. 이제 세 권을 읽어봐야겠어요. 송희구 작가님 매력에 푹 빠지는 정대리, 권사원 편 각자 도생시대 앤드 꿈수다. 개인적으로 한 권은 그냥 씁쓸한 이야기였다면 두 권은 머리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권은 문제 해결이 개인으로 국한된다면 두 권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뭔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한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김 부장 시대는 사회에서 뭔가 정해놓은 답이 있어서 거기에 무턱대고 전진했다면 정대리, 권사원의 시대는 뭐가 답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인 듯합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기를. 팀장, 임원. 더 이상 의미 없어졌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 분명 꿈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해시태그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요즘 시대의 일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000만원짜리 자전거, 외제차, 대출, 주식, 부동산, 게임, 아이템 구매, 명품, 유튜브, 후원금 등등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서 있나요? 그리고 어디쯤 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책 속 문장들. P61 그런데 이제 알겠다. 왜 그러는지를.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환경이, 지금의 조직이 직원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나도 그래야 하나? 회사와 나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잘하려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다. 나만 상처받고 그냥 그렇게 끝난다. P77 직원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대에 맞춰 변화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무엇이 혁신이고 무엇이 창의이고 무엇이 변화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P108 김 부장. 도대체 왜 휴가를 등록하고 출근을 하는 걸까? 회사가 휴양지인가? 회사가 마음의 안식처인가? 그렇게 열심히 출근하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나? P168 요양병원, 요양원. 여기는 어떤 곳일까? 나이 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종착지일까? 그냥 살던 집에서 살다가 눈 감을 수는 없는 걸까?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데 이 바쁜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돌봐줄 수 있을까? P187 이제야 조금 알겠다. 연애를 할 때는 사랑의 결실이 결혼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결혼은 사랑의 현실이 더해진 시작점이다. 마치 취업준비생들한테는 취업이 모든 게 끝인 것 같지만 혹독하면서 허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P239 전에는 쇼핑을 하면 여운이 며칠은 갔었는데 요즘은 몇 시간도 안 간다. 그래도 쇼핑할 때만큼은 행복했다. P300이 오늘의 감정을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프다고 하기는 싫다. 최근에 읽은 자기계발서들이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경험으로 삼으라고 하도 강요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억울한데, 정말 억울한데 내가 회사에 바라는 것은 뭘까? 대단한 게 아니다. 나를 뛰어난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와 공정한 평가를 바랄 뿐이다. P309 대학원 졸업해봤자 어차피 또 직장에 취직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생황의 반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을 나이 50, 60이 될 때까지 하기는 싫다. 언제든지 갈아치워질 수 있는 부품으로 살기는 싫다.